여러분들 그 내년에 시험이 이제 많이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교직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18문제였었는데 그 13문제로 문제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준 대신에 영어가 또 들어가잖아요. 또 영어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도 틈틈이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전에도 보면은 컴퓨터 일반을 제일 어렵게 생각했었어요. 내용이 많기도 하고 또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18문제에서 13문제를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주냐? 제가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꽈락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꽈락 방지용으로 이제는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뭐 영어도 어렵고 컴퓨터 일반도 어렵다, 그럼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 안에 그 영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직도 이제 꽈락이 날 확률 높은 거고, 여러분들이 두 파트가 빠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파트가 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꽈락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산직 같은 경우는 또 내년부터 바뀌는 게 또 있어요. 원래는 전산직만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시험은 볼 수 있죠. 이제 면접에서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누구나 이제 시험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 자격증이 이제 가산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제가 이제 15년 전쯤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간에 나중에 가산점으로,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예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직에 비해서는 전산직이 커트라인이 되게 낮아요. 한 15점, 뭐 많게는 20점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15점, 20점 차이 나면은 거의 뭐 1등과 꼴찌 차이잖아요. 그죠? 평균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면은 여러분 전산직 같은 경우는 뭐 이 꽈락방지용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네들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전산직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죠. 과거에는 뭐 토목직이나 건축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뭐 아무래도 행정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전산직 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전 문제도 경쟁대로 더 늘어난 거예요. 전산직을 준비한다고 치면. 그런 거니까 이 꽈락방지용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제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론 강의도 다 열어드려요. 듣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간다든가 좀 더 뭐 심도 있게 공부, 나는 뭐 꽈락이 뭐냐, 나는 뭐 만점 목표다라고 하면은 이론 강의 열어드리니까 이론 강의를 이렇게 보시면은 얘보다는 좀 자세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말 그대로 달달 놓더니 핵심 요약 강의가 되는 거고, 핵심 요약을 이제 파트별로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파트별로 끝나게 되면 또 파트별로 여러분들 이제는 베이직 문제라고 있죠. 그 베이직 문제는 말 그대로 과거에 나왔던 기본 문제예요. 뭐 중하, 대부분 하죠, 하. 그러니까 대부분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 개념을 물어보는 것도 이제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고,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는 기출 문제 중에서 중상이겠죠. 중상에 해당되는 문제 1000문제 넘더라고. 그거 제가 그것도 다 뺀 거야. 쓸데없는 거. 이번에 국가직에서도 보면은 뭐 유니스 명령어 이런 거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나올 확률도 낮은 거고, 그거 한 문제 맞히겠다라고 해서 그 유니스 명령어를 암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1000문제 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베이직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기출집에 있는 기출 문제를 풀면 제가 보면 꽈락이 아니라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은 기출문제집에 있는 내용이 70, 80%가 응유에서 나와요. 비슷하게.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70, 80%가 응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0%가 있는 새로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적게는 뭐 한두 문제, 뭐 많게는 서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계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과목 수가 이제 13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5문제나 줄었는데 뭐 지금 과목은 2개 빠졌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올 확률은 떨어지고, 물론 올해 문제도 보면은 계직 문제만 본다라면은 2문제인가 1문제 빼고는 다 기출집에 있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도 커트라인이 뭐 70점 초반, 뭐 60점대, 대부분 60점대 있었죠. 그렇게 형성된 거고, 전산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 좀 어렵긴 했었어요.
그 두 문제 정도는 제가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그 두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기출집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뭐 커트라인이 70점 초반이었었죠. 국가지나 지방직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일단 기출문제는 뭐 너덜너덜 때까지 풀어봐야 돼. 계속.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되면은 뭐 저쪽 천재라든가 아니면 동형모사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달달을 통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그 이론 강의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해당되는 뭐 챕터 파트별로 이제는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약속했었죠. 출석 점수. 그 다음에는 파트별 여러분들 지금 파트가 전산직은 7개 파트. 그 다음에 기계직은 6개 파트예요. 6개 파트까지겠죠. 6개 파트 끝날 때마다 여기 문제 말고 제가 또 따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기출문제야. 근데 그건 중쯤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에요. 제가 편집하면서 중쯤에 해당되는 문제 다 뺐어. 다 빼가지고 20문제씩 다 맞춰놨어요. 파트별로. 그러니까 이제 챕터별로 돼 있는 거는 그 베이직 문제는 같이 풀어드리는 거고, 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컴퓨터 구조잖아요. 이제 컴퓨터 구조가 끝나면 딱 이제 20문제를 또 푸는 거예요. 그 점수를 제가 반영을 할 거란 말이죠.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 챕터별로는 뭐 제가 같이 풀어드리는 거고, 예.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운영체제인데, 그거 끝나면 또 20문제를 또 이제 별도로 모사 풀듯이 실전에서 문제 풀듯이 이제 풀어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이 출석 점수와 파트별 평가를 해서 제가 5만 원 상품권 드린다라고 했었죠. 예, 상품권 드리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현금으로 바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할 테니까 잘 좀 봐보세요. 이 출석 점수가 더 높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달달루트 특강을 하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제안해서 보면 학교일지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막 2번, 3번 나온 것도 확률로 보면은 뭐 50%가 안 돼요. 예.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도 50%가. 제일 많이 맞아봤자 50%야. 그 쉬운 문제도. 그러고 이제는 뭐 한두 번 나온 거 이런 거는 뭐 30%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출문제를 뭐 이해를 못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장에 간다라는 거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달달하고 또 베이직 문제도 기출문제니까 그런 문제들을 계속 여러 번 또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꽈락이 아니라 그 커트라인 이상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제가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할 거예요, 분명히. 내용을 좀 압축해서 하는 것 뿐이지 이론 강의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시간만 줄인 거지. 자,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컴퓨터 구조 않습니까? 시험 문제에서 얘가 20%니까 전체 100을 봤었을 때 20%니까 얘가 서너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해요. 컴퓨터 구조가. 그래서 얘는 좀 뭐 하드웨어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원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야. 컴퓨터 구조는 하드웨어죠. 컴퓨터 하드웨어. 그러니까 CPU, 메모리, 뭐 주변기기 이런 하드웨어. 나중에 이제는 뭐 전편 2장 가면 그 하드웨어죠. 1번 그림, 2번 그림, 4번 그림까지 있거든요. 그 4번 그림까지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번 그림 그러면 1번 그림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림을. 이게 복잡한 그림은 아니에요. 얘네들 다 추상화 시켜 놓은 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거나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고 또 시간을 제일 많이 하겠죠. 얘만 2주 오니까 2주. 자, 이제 컴퓨터 발달 과정부터 보시죠. 여러분들 앞자 따서 악삭박박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애니악이겠죠. 애니악. 그래서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예요. 우리가 보통 얘를 전자계산기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진공관을 쓰는데 이 진공관은 기억소자라고 그래요. 기억소자. 그래서 이제 기억소자로 이제 진공관을 쓰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문제는 처음에는 십진법을 썼겠죠. 십진법. 그 다음에 외부예요. 외부.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했던 거죠. CPU나 뭐 메모리 이런 기능들을 별도로.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 안에 CPU나 메모리 주변기 다 들어있죠.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도 보면 본체를 보면 컴퓨터 본체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본체 안에 보면 CPU나 메모리, 그게 그런 뭐 그래픽 카드, 그다음에 모뎀이니 이런 거 다 들어있죠. 네, 이게 내장이란 말이야, 내장. 그래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쓰기 시작한 것은 에드 4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 컴퓨터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자계산기 처음에는 이게 컴퓨터라고 안 했었어요. 이렇게 불렀던 거죠, 전자계산기라고. 이것은 이제는 최초에 이제는 프로그램 내장. 이게 내부죠, 내부. 여기서 내부. 외부가 아니라 이제 내부. 외부가 아니라 내부 프로그램 방식을 쓴 게 에드 4부터예요. 그래서 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고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폰 노이만 컴퓨터가 되는 거고, 폰 노이만의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고, 이게 바로 에드 4기라는 거죠. 얘들은 컴퓨터 이름이죠. 애니악, 에드 4, 이거는 컴퓨터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가끔 가다가 얘를 이렇게 불러요. 순차 처리 컴퓨터. 그러면 이 순차 처리가 있으면은 병렬 처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구분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폰노맨 컴퓨터, 뭐 폰노맨 방식 오면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순차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순차 처리. 순차 처리 컴퓨터. 그 뒤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죠. SISD. 네, SSD. 그 SSD 관계 있는 거예요.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죠. 플린. 네,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는 배워요. 플린이라고. 그래서 플린의 컴퓨터 고주에 보면은 SISD, SIMD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때 SISD가 순차 처리 컴퓨터인데 얘를 이제 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 병렬 처리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사람은 얘는 그때 또 나와요. 두 번 나오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보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하는데 애들 박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진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인간이 쓰는 게 10진수죠? 10진수는 0부터 9까지 10개죠? 10개의 수를 써서 조합을 해서 숫자를 만드는 거고, 이제 이진수라는 거는 0과 1이죠. 0과 1을 조합을 해서 숫자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값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다 이진수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계가 쓰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원을 끈고 붙이는 거야. 0V, 5V 이렇게. 전원을 넣다, 5V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게 0이고 이게 1이에요. 여러분들 전기가 꺼지면 컴퓨터 아무것도 못 오죠? 네, 전기 나가면 지가 뭘 할 수 있나? 없잖아. 그럼 얘는 0V, 5V를 이렇게 가해가지고 0과 1을 만들어내는 거죠. 0과 1을. 그래서 컴퓨터는 지금 다 에드박 컴퓨터 이후로는 다 이진수를 쓰는 거예요. 디지털 컴퓨터는. 네. 당연히 프로그램 내용 방식은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 본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CPU나 메모리 다 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내용 방식을 지금 계속 쓰는 거고 이렇게 계속 발전해 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니박이라 했는데 상업용 컴퓨터고 얘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악삭박밥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특징을 물어봤을 때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한 서너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단순한 게긴 하지만. 자, 이렇게 컴퓨터 발달 과정을 봤고요. 이제 컴퓨터의 분류인데, 이제 세대별 분류도 얘가 조금 길잖아, 보면은. 얘도 뭐 최근에 안 나오다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1세대를 우리가 50년대라고 하는 거, 50년대부터. 50년대, 뭐 60년대, 70년대. 얘를 잘 봐야 돼, 얘를. 얘를 기준으로 해야 돼.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쪽 왜 이전에 두 세대가 있고 이후에 두 세대가 있잖아요. 이때 보면은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거든. 왜? 얘 때문에. 유닉스. 이때 3세대 이제는 유닉스 OS 나왔잖아요. 유닉스 OS는 C언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얘가. 어떻게 보면은 일대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70년대니까 얘가 80년대, 얘가 이제 90년대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이후로는 세대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되어 있는데 1세대에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 그 국가직에 뭐 나온 적은 있었는데 1세대는 이제 진공관이에요. 진공관 여러분들 형광등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LED인데 형광등 불같이 이렇게 진공된 진공관 안에 있는 전류를 흘려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었죠. 진공관. 이게 진공관 트랜지스터 이렇게 기억소자가 지금 보면은 이게 앞에서도 있지만 기억소자라고 해요. 기억소자. 우리가 지금 뭐 인간으로 하면 뇌, 뭐 뉴런 같은 거지, 뉴런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진공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이 순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공관, 트랜지스터고 이 두 개 혼합한 게 있는 뭐 집적회로거든요. 그래서 이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회로. 고밀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광소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얘도 이제 시험에서는 나중에 배직 문제 풀어드리겠지만 예전 나온 적이 있어요. 얘도 순서가. 근데 최근에 이제는 그 국가직 문제를 보면 여기서 답을 잡았죠. 여기서. 저거 번호고 그거 번호인데 시언어가 2세대다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시언어는 3세대죠. 3세대.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 그 문제가. 그래서 세대별 언어를 암기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 번호는 1세대밖에 안 쓰이죠. 이렇게. 물론 지금도 쓰이긴 쓰여요. 나온 게 이때 나왔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기계어는 0과 1이에요. 어셈블리어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구조 이제 챕터 이제 4로 넘어가면 이제 명령어를 배우거든. 명령어. 그 명령어 보면 여러분들 뭐 LDA 뭐 이런 거 있어요. 로드 어큐뮬레이터, 뭐 STA, 스토어 어큐뮬레이터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이 있어요. 이런 명령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기계어가 0과 1이죠. 이 0과 1을 기호화한 거죠. 기호화. 이 0과 1을 이렇게 기호화. 이 기호화한 언어가 어셈블리어예요. 그래서 뭐 이 두 개가 저거 번호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저거 번호의 장점이라고 하면 수행 속도가 빠르다. 이거밖에 없어요. 과거에 보면은 저거 번호와 고거 번호를 구분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저거 번호라면은 기계어를 기호한 어셈블러.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행 속도가 빠르다. 직접 연과를 직접 대입해서 수행하니까 진법 변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앞에서도 10진수라죠, 10진수. 그 2진수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바꾸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행속도 느리죠, 고거 번호는. 그런데 얘는 연과를 직접 쓰죠. 그걸 또 기호화했어요, 이렇게 기호화. 빠르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다 안 좋아. 고거 번호가 다 좋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다 고거 번호예요. 이거 다 고거 번호, 얘도 다 고거 번호고. 다 이거 고거 번호예요. 저거 번호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하드 중심이죠? 이 하드 중심이라는 건 기계 중심이에요, 기계 중심. 그 다음엔 일괄 처리.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요금처럼, 전기 요금처럼, TV 수신료처럼 한 달 동안 열심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일괄 처리 중심이었었고요. 이게 1세대 특징이고, 2세대에 오면은 기억 숫자를 트랜지스터를 쓰는 거예요. 기억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얘가 최근에 안 나온 거야. 한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진공관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집적회로 이렇게 한다는 거. 고거 번호 포트랑 코볼리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는 이게 다중 프레임 먼저 나오죠. 다중 프레임, 시분할, 실시간 이렇게 돼요. 이건 이 용어 특징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얘들은 어차피 뒤에가 운영체제가 또 나와. 그러니까 운영체제 가서 얘들 특징을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상 메모리, 버추얼 머신이죠, 버추얼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가 되는 거죠. 버추얼 메모리. 이 버추얼 메모리하고 여기 보면은 4세대에 보면은 이게 다르거든요. 얘는 똑같은 버추얼인데 얘는 머신이죠. 얘는 버추얼 머신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는 버추얼 메모리가 되는 거고. 달라요. 버추얼 메모리는 2세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실시간
이런 개념이 2세대에 다 나오죠. 3세대에 와서는 혼합이 돼, 애들을. 혼합.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네. 그러니까 혼합 모드라는, 다중 모드라는 것은 다중 프로그래밍도 되고 시그널도 되고 실시간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왜? 유닉스의 특징이 이러니까. 3세대를 중심으로 담은 것이야, 여러분들. 3세대는 시어너가 나와요. 그런데 유닉스 OS라는 OS, 여러분들 지금 안드로이드 OS, iOS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럼 OS, 운영체제. 그 운영체제의 조상이에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응? 뭐 iOS든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 OS든 MSOS든 다 얘 거 번딴 거라고. 응. 왜 이게 오픈소스 웨어거든. 공개 소프트웨어. 공짜. 네, 공짜야, 공짜. 공짜로 해서 이제는 누나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데니스 리시라는 사람인데 이 시어너를 개발한 거예요. 시어너. 그래서 이 시어너를 객체 지향원으로 만든 게 C++이에요. C++. 그 다음에 이걸 완벽한 객체 지향으로 바꾼 게 자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보면은 많은 어플들 있죠, 어플. 거의 대부분 다 이 자바로 만들었어요. 네, 자바 언어로. 이게 호환성이 엄청 좋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직이라면 이게 언어가 빠지지만 전산직은 C 언어는 한두 문제 꼭 나오죠. 자바는 가끔 나오고. C++은 지금 나온 거는 군무원하고 하나가 지방직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영상은 제가 열어드렸는데 안 보셔도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요. 두 분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C 언어가 언어의 조상, 그 다음에 유닉스가 운영체제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뭐 이 운영체제가 C 언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언어로. 그 다음에 이 언어가 뭐예요? 다중 프로그래밍, 시그널, 실시간 다 돼요. 얘가 여기서 말하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그널, 다 된다고. 다 되니까 다중 모드라고 그래요. 혼합 모드라고 하고. 응. 그걸 구분해야 돼. 다중 프로그래밍하고 다중 모드는 달라요. 혼합 모드는. 이게 혼합 모드라고 시험에 안 나왔어. 다중 모드라 나왔지. 그럼 헷갈리죠. 다중 모드, 다중 프로그래밍인가? 아니에요. 예, 이런 애들이 혼합된 거라고. 다중 모드라는 거는. 예, 3세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세대 오면은 이제 고밀도, 밀도가 높아진 거죠. 집적으로 해. 예, 좀 더 나올 거예요. 라지고, 베리 라지고. 그래서 SQL이라는 언어가 나오고요. 분산 처리. 분산 처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하죠, 인터넷. 인터넷망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의 하는 행위가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망. 그래서 얘는 인터넷망. 그러니까 인터넷망이니까 네트워크죠. 예, 이 네트워크가 기본이에요, 네트워크가. 분산 처리란 말로 하면 네트워크 성격을 하고 인터넷망을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망에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뭔가 결제하고 물건 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분산 처리. 그럼 네트워킹이란 말이 꼭 들어야 되는 거죠. 네트워킹. 예. 됐고, 가상기계는 기출문제에서 한 서너 번 나왔는데 그것만 풀 줄 알면 돼. 버추얼머신은. 병렬치 나오죠, 병렬치 아까. 폰내면에 순차 처리하면 다른 거. 병렬 처리는 당연히 그러면은 순차 처리가 아니라 동시 처리하겠죠. 여러분 한 명 한 명 작업이라 하면은 내가 동시 처리하는 거예요, 동시. 예, 그래서 병렬 처리는 나란 말로 예, 동시 처리가 되는 거죠, 동시 처리. 동시 처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5세대 보면은 얘는 울트라가 돼요. 예, 인공지능. 요즘 뭐 인공지능 핫하죠. 그 다음에 자연어. 그래서 뭐 지방적인지 국가적인지 올해 자연어 정의나, 자연어 정의. 예. 그래서 그건 뭐 그냥 규칙 시간 할 거고. 자연어는 우리 인간의 언어고 제가 쓰고 있는 기호화된 언어를 두 개로 혼합한 거죠. 예. 인간의 쓴 언어와 예, 이런 프레이밍 언어, C 언어 이런 걸 중간에 혼합한 게 자연어예요. 이거 몰라도 되고. 이렇게 이제는 돼 있는데 정리해드리면 기억 소자, 진공관,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칩저기로. 그래서 뭐 고밀도, 이제 초고밀도 이렇게 넘어온 거고요. 언어가 좀 어렵죠, 적어보는가. 적어보는 기계어, 뭐 어셈블리 적어보는 거, 다음에 보고 보는데 얘도 몰라도 되고요. 그러면 C 언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3세대. 유닉스 때 나왔다는 거. 네, 다중 모드라는 거.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4세대에 와서 이제 분산 처리라든가 버추얼머신. 네, 분산 처리 4세대에 나와요. 버추얼머신. 이렇게 되고 여기는 물론 되고. 뭐 지금 인공지능은 뭐 여러분들 지금 많이 이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컴퓨터 역사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동영상도 열어드리니까 제 영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들어주셔서 암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이제 집적이로 나오죠. 집적이로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한두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아. 집적으로는 아까 했지만은 1세대 기억사 진공관이었었죠. 그런 트랜지스터였었죠. 이제 집적으로 해보면은 이게 스몰이야. 스몰 SSI 스몰 스케일. 예, 스몰 스케일이 되는 거죠. 스몰 스케일 인터레이션 SSI. 이게 100개 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TV 같은데 자료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지면으로 같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손톱만한 크기라면은 그 집적으로가 이 손톱만한 크기의 집적으로에 100개 미만의 명령어가 기억돼 있다는 거죠. 명령어. 그 명령어라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단어라고 보면 단어. 수거 단어. 수거 단어는 익숙하죠, 여러분들. 그죠? 수거 단어. 네, 수거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만한 집에, 손톱만한 집에 100개 미만의 뭐 수거 단어가 들어있는 것보다 똑같은 크기인데 얘는 지금 100만 개 이상이죠. 그럼 저거는 무지만 차이 나잖아요. 100만 개 이상의 명령어가 들어있으면 어떨까요? 이거 뭐 여러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는 뭐 인터넷, 그 다음에 뭐 영화를 볼 수 있고, 뭐 DMB, 뭐 TV 볼 수 있는 DMB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제 기능도 있고, 뭐 이러면 보다 많은 일을 하는 거잖아. 보다 많은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그 집적도 높아졌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면은 웬만한 뭐 PC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주고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PC처럼 그냥 뭐 기능을 한다라면은 아마 그 가격에 사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SSI가 있고 이제 미디움이죠. 이게 개수는 몰라도 돼. 순서만 알면 돼요. 근데 그렇지 말아도 스몰이죠, 미디움이죠, 그다음에 R이지, 베르라지, 그다음에 울트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얘기가 나왔대, 울트라. 100만 개 이상. 여기 한번 100만 개 이상의 있는 명령어를 기억시킬 수 있는 뭐 집적으로에 있는 종류가 뭐냐? 그래서 ULSI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 소자면 진공관, 트랜지스터, 집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지금 이제 울트라 여기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얘는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산 속도 이제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데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단도로도 나오지만 이거 이제 뒤에 컴퓨터 구조 본 거 계산할 때 뒤에 보면 이제는 뭐 인터넷 부분 있잖아요, 인터넷 부분을 뭐 계산할 때 얘들을 모르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부터 9까지 수의 조합을 모르면은 뭐 더하기를 하겠어요, 빼기를 하겠어요. 십진수를 모르는데 더하기 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연산 속도예요. 연산 속도는 한 비트 처리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비트. 한 비트 하면 떠올라야 돼. 0 아니면 1. 0 아니면 1 쓰죠? 지금 우리가 아까 누구부터요? 이 진수를 쓰기 시작한 게 애드 박부터죠. 애드 박부터 이 진수 쓰기 시작한 거죠. 악삭박박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애드 박부터 이 진수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럼 지금 다 여러분들 쓰이는 컴퓨터 다 이 진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에는 우리 인간은 뭐 말도 기억시키죠. 그 다음에 이미지도 기억시키죠. 영상도 기억시키죠. 그걸 다 하지만 어차피 궁극적으로 컴퓨터 내부에 들어갈 때는 연관으로 기억되는 거라고. 이미지가 뭐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제 이미지가 어떻게 컴퓨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걸 다 조각조각 내리는 거죠. 이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사진이라면 조각조각 내가지고 조각조각을 연관으로 기억시키는 거예요. 이 조각조각을. 네, 모자이크처럼. 네. 자, 그래서 한 비트 기술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기억 연산이죠.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하면 계시라고. 앞자 따가지고. 여기 보면은 밀세컨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세컨, 피코, 펜토, 아토인데, 이제 밀마나, 앞자 따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밀마나, 피페아. 네,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밀마나는 사람 이름이야. 네, 얘가 밀수가 주어비예요. 그러니까 밀수가 주어비니까 피폐하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밀배를 하는 밀마나는 피폐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암기했으면 제가 이런 거야. 밀, 그 다음에 마,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피, 페,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연산 속도를 물어보면 밀세컨, 마이크로세컨, 나노세컨, 피코세컨, 펜토, 아토. 그 다음에 이게
천분의 1초잖아요. 이게 천분의 1초. 1세컨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천분의 1초잖아요. 천분의 1초. 네, 천분의 1초. 그러면은 이 100만 분의 1초 되는 거죠. 100만 분의 1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미수가 10진수면은 10진수는 다 3, 6, 9, 10 이렇게 나가. 3, 6, 9, 12. 네? 3, 6, 9, 12. 여기도 지금 3, 6, 9, 10이 나가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0 아니면 1 한 비트를 처리하는데 1000분의 1초보다는 어때요? 이거보다는 셋, 하나, 둘, 셋. 100만 분의 1초에 끝내는 게 더 빠른 거죠. 네? 1000분의 1초보다는 100만 분의 1초. 이게 더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얘는 지금 이게 10의 18승분의 1초예요. 네, 얘는 10의 18승분의 1초 만에 0 아니면 1 한 비트를 처리한다는 개념이 지금 아토세컨이거든요. 그 의미를 아시고 이거는 밀마나 피페아 이렇게 암기를 꼭 하시고 3, 6, 9, 12 이렇게 나간다. 밑으로 갈수록 당연히 빠르겠죠. 1000분의 1초보다는 뭐 10의 18승분의 1초가 훨씬 더 빨리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억 용량은 단위가 이게 바이트야, 바이트. 기본이 바이트. 바이트.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는 뭐 이제 킬로바이트, 메가, 기가, 테라, 그 다음에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앞에 따가지고 세 개씩 키매기, 키매기, 그 다음에 테페, 테페, 액제요, 악제요 이렇게 암기하면 돼. 그러니까 키매기가 있어요. 키매기 사람이 얘도 사람 이름이야. 얘가 뭐 나쁜 짓을 해요. 테페. 테페는 악제죠. 그죠? 그래서 키매기는 테페다. 그래서 악제야, 액제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못 암기해도 이건 암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쓰는 거야. 시험장 가서 키, 매, 기, 테, 페, 액, 제, 요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쪽 따서 키매기 대표 액제 온 다음에 아 이거는 용량단위니까 10의 3승 그러면은 3, 6, 9, 10이 나갈 거 아니에요. 3, 6, 9, 10이 어차피 이렇게도 말하고 이제 2의 10승 바이트 얘는 그러면 3, 6, 9니까 6 10의 6승 바이트 그 다음에는 2의 얘는 20승 바이트 10승, 20승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용량 단위를 나타낼 때는 키매기, 테페, 액제요. 딱 따서 이제 키매기 얘는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 이름이 키매기 안 좋아. 테페예요. 액제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이렇게 암기해놓고 그 다음에 용량 단위니까 마찬가지 10진수, 미수가 10진수면은 3, 6, 9, 12 이렇게 해서 용량이 커지는 거죠. 당연히 얘는 용량이 좀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왜냐면은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10의 3승이면 1000이잖아요. 1000. 얘가 1024예요. 그러니까 1024바이트나 뭐 10의 3승이면 1000바이트인데 1000바이트나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낼 때 보면은 이제 문제 보기를 봐야 돼. 문제 보기를 보니까 뭐 이진수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2의 10승, 20승, 30승이 나오는 거고 이제 문제 보기를 보니까 뭐 10진수로 되어 있다. 뭐 10의 3승, 6승, 9승, 12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암기를 꼭 하셔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이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게 제일 오래 기억이 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량 단위는 이제는 이 자체로도 이제는 재작년에 뭐 계획에도 나왔잖아요. 계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 아래 하면 뒤에 가면 쉬프 속도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속도 보는 거. 그 다음에 기억장치 가면 용량 보는 거. 이런 거. 단위가 문제, 단위가. 단위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단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부울대수가 있는데, 부울대수는, 부울은 뭐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딴 건데, 다른 말로 이제는 얘를 똑같이 불러요. 논리식이죠, 논리식. 이 사람이 대수식을 써서 표현했기 때문에 부울대수식 이렇게 부르는 거고, 논리식 똑같은 말이에요. 부울대수식, 논리식. 시험 문제에서 뭐 이제 사람 이름을 뭐 따서 그냥 부울대수식 이렇게 들었어요. 논리식
논리식이면은 여러분들 논리라는 말에서 논리라는 말은요 참거짓을 노는 거예요. 참, true 아니면은 펄스, true 펄스를 노는 거죠. 그래서 true면은 1이 되는 거고 펄스면은 0이 되는 거죠. true 펄스. 왜냐면은 우리 인간이 쓰는 건 10진수지만 컴퓨터 2진수잖아요. 그 2진수 이렇게 이제는 말을 하게 되면 숫자로 말하면 약간 거부감을 느끼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바꾼 거예요, 대수식으로. 네, 바꿔서 이제 논리식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 논리식은 이제는 0과 1을 노는 건데, 이거 논리식을 왜 노노겠어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쓰는 신호는 0볼트, 5볼트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논리식으로 최초 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 게이트가, 기본 연산이 3개예요. 나덴도화. 시어노도 보면은 이 나덴도화가 있으면 얘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돼요. 3개가 뭉쳐있다. 시어노에서. 그러면은 이게 연산 순서가 나덴산을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뭐 A 플러스 B 나누기 C,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이걸 먼저 하잖아. 그죠? 어?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먼저 하는 사람 없어요. 가로를 먼저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야. 얘들 나덴도화가 섞여 있으면 나덴산을 먼저 하고 엔도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낫은 말 그대로 있는 부정, 반전시키는 거, 컴플리먼트. 네, 컴플리먼트의 보수를 치는 거죠, 보수. 그래서 엔드는 뭐 3일 때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한번 배워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는 연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는 거기 옆에 보면은 저 멘토 노하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겠어요. 이게 지금 틀렸는데 책엔 제도 있죠? 이게 2의 10승이죠, 여러분들. 네? 얘가 이제 2의 1승이고, 그죠? 네, 2의 1승부터 2의 2승 4, 2의 3승 8, 2의 4승 16, 2의 5승 32, 2의 6승 64, 2의 7승 128, 2의 8승이 256, 2의 9승이 512. 이렇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러면 2의 11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원리야? 2를 곱한 거죠. 여기다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204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48. 그럼 뭐 2의 12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2를 곱하니까, 409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0진수는 일시백초만 나가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뭐 수업 시간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0진수인데. 넌센스 퀴즈 그런 거 아니야. 이걸 왜 630, 그 다음에 여기 1승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10N이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1이죠. 1시 100, 1000만이니까 똑같은 6인데 얘는 600이라고 읽고, 그죠? 똑같은 3인데 얘는 30이라고 읽어요. 그냥 9인데 얘는 그냥 9죠. 왜? 단위가 1시 100, 1000만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진수 마찬가지잖아. 이진수가 1101이다. 그럼 이게 1101이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인데 달라요. 숫자가. 그러면 얘가 이제는 이거를 진법 변환하게 되면 2의 0승, 1승, 2승, 3승이 되는 거예요. 2의 3승 이게 되는 거라고. 더하기 1 곱하기 이제 2의 2승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0 곱하기 2의 1승. 그 다음에 1 곱하기 2의 0승. 그래서 1, 2, 4, 8 이게 나오는 거죠. 똑같은 1인데 얘는 8이야. 똑같은 6인데 600이잖아. 600. 그죠?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진수는 단위가 20백천만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639 읽듯이 얘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이진수라면. 그래서 똑같은 1인데 얘는 8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1인데 그냥 얘는 1 되는 거죠. 그런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1, 2, 4, 8, 16, 30, 24, 118 이렇게 쭉 해서 요 단위는 암기를 좀 하셔야겠어요. 자, 이제 불대수인데, 그
나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얘가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얘는 그러니까 뭐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챕터 1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 얘가. 그러니까 뒤에 보면 얘는 논리 회로가 있는데 회로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 그래서 교환 법칙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하기는 뭐 이게 A나 B인데 이 A나 B는 0 아니면 1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A, B 이렇게 부르는데 A나 B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변수지, 변수. 여러분들 변수. 변환 수니까. 자, 25야. 10진수야 그냥. 얘는 그냥 25죠. 얘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20은 25야. 상수 정해져 있잖아. 상수 항상 항상 정해져 있다. 25는 25지 뭐 누가 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이야. 50은 50이지 뭐 이거 뭐라고 불러. 근데 이 변수는 어때요?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부홀대수라는 것은 논리식이라고 있었어. 논리식은 어차피 0 아니면 1, 트루퍼스를 놓는다라고 했었죠? 그럼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부홀대수식은 A, B, C, D 아니면 X, Y, Z이에요. 변수가 3개일 때는 X, Y, Z. 그 다음에 뭐 2개나 4개일 때는 A, B, C, D 이거밖에 없어. 쓰는 게. 여러분들이 시언어를 배우면 변수는 I, J, K거든. 변수는 I, J, K. 시언어 보면 다 I, J, K야. 왜요? 그 맨 처음에 시언어 이제는 정의 내린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 왜 A, B, C라고 하면 I, J, K로 했겠어? 지 맘이지 뭐. 그럼 이거 문제를 내신 분은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 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 내렸으니까. 네,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냥 존중해 주는 거야. 그래서 변수명은 뭐 A, B, C, D 아니면 X, Y, Z이다. 이런 말 나오면 거의 뭐 부홀대수예요, 여러분들. 논리식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지도 놓는 거죠. 그래서 뭐 교환을 흔들 이상 있겠습니까? 결합법칙 마찬가지죠. 이건 뭐 옮겨놓은들. 그러니까 이건 논리식인데 반대는 아니에요. 반대는 아닌데 산술식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산술식은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산술식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더하기, 빼기, 가감성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감성제. 가감성제하는 게 산술식이고 우리 인간의 수식이죠. 여러분들이 참과 거짓을 공부하려고 공부해 본 적은 전공하자면은 안 배웠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왜 언니는 왜 사과를 뭐 4개 먹어 나는 2개밖에 안 먹었는데 뭐 이런 거 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말을 배울 때부터 여러분들은 산술식을 배운 거예요.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그쵸?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은 교육 과정들을 거쳤겠죠. 이거는 뭐 처음 들어볼 거고. 그럼 이걸 왜 배운다고요? 우리 이진수, 컴퓨터 이진수밖에 모르니까. 연구할밖에 모르니까. 네, 연구할을 다 바꿔서 기억시키거든, 컴퓨터는 얘는. 네, 그래서 뒤에 가면 집합변환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산술식이든 논리식이든 이 2개가 다 먹어요. 똑같아. 이건 어떤 수를 넣어도 뭐 이런 거 넣고 10진수를 넣고 해도 바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때그때 쓰면 돼요. 거의 예를 물어봐요. 배분법칙. 배분법칙. 네. 이게 산술식에는 안 먹히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런 거 잘 안 먹히지, 이런 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돼요. 얘는 아마 산술식 된다고. 이걸 먼저 하든 뭐 이렇게 넘겨서 하든 값이 같아. 응? 근데 얘는 뭐 안 되죠. 보통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 배분 법칙은 다른 말로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그래요. 배분이든 분배 법칙, 이 법칙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저 가로가 있으면 가로 연산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관계없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예? 가로를 깨고 이렇게 해도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얘들의 결과값이 0이다. 그럼 얘도 0이라는 거죠. 이 결과값이 1이다. 그럼 얘도 1이라는 얘기예요. 왜? 어차피 논리식은 0과 1을 놓는 거거든. 결과값은 어차피 0이 나오든 1, 그 이외의 값이 안 나와요. 10진수는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 나오죠? 그 단위가 뭐 100단위냐 1000단위냐 뭐 이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10진수가 왜 10진수겠어요? 0부터 9까지 뭐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왜 2진수 왜 부울대 논리식이겠어? 0 아니면 1 뭐 하나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나오는데 이 값이 0이면 이 값도 0 나온다는 거죠. 예, 이 값이 1 나오면 이 값도 1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넘길 수 있다는 거. 넘길 때 넘어갈 때 봐봐요. 이 곱하기 넘어갔잖아.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얘도 곱하기 갖고 넘어가는데 이을 때 더하기로 이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암기해야 돼. 마찬가지야. 이 넘어갈 때 넘어갈 수 있다니까. 넘어가는 게 배분 법칙이죠. 넘어가는데 더하기를 갖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음 거를 넘어가려면 어때요? 예, 곱해줘야죠. 그 중간에. 예, 이렇게. 왜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럼 얘들은 뭐 그냥 부정은 뭐 강한, 긍정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여기 이 삐침을 파라고 읽어, 파. 그래서 이게 봐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삐침 이렇게 해야 돼요. 저기 보면 삐침 이거. 헛다운표. 자, 표준말은 헛다운표. 그 헛다운표 있죠, 여러분들? 네, 헛다운표가 바의 의미라고, 바. 이거 바. 이 바라고 읽어. 부정. 부정이라는 거죠, 부정. 반은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 네, 반대라는 거죠, 반대. 반대값을 말하는 거죠. 노승은 이거 AA가 A 돼요. 왜? 이진수니까. A가 0 더하기 0. 0이죠. 네, 뭐 1 더하기 1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1 더하기 1이 왜 1입니까? 2지. 그건 산술식이죠. 응? 참이다. 나는 남자이고, 뭐 학교를 간다. 그러면은 참인데 참인 거지. 1 더하기 1이 2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울대수를 왜 쓰냐면은 이게 아까 했지만 이게 대수를 했잖아요. 대수. 이게 원래는요, 이 더하기의 의미가 뭐랬었어요? 이거 오화의 의미야. 오화. 이거나. 에? 이 사람이 이걸 대시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뭐뭐 이거나라고 하죠. 이거나. 에? 이거 더하기가. 이거는 요 기호는 and. 뭐뭐 이고 end의 의미죠. end.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응? 곱하기는 이거 우리가 수학에서 이거 꼭 꺽쇠 있죠. 꺽쇠 이거. 엎어놓은 거. and. 그 여러분 정석지 1장에 보면은 뭐 집합과 논리 있잖아요. 그 집합과 논리에 보면 이 꺽쇠 있잖아요. 이고 뭐뭐 이고 and. 이거는 이게 꺽쇠 말고. 예. 이거나 이거 뭐예요? 오화. 이거는 오화의 의미죠. 오화. 그래서 부울대수 논리식 나오면 이 더하기를 쓰는데 이 기호를 뭐뭐 이 꺽쇠잖아. 꺽쇠 기호 뭐뭐 오화 이 말 대신에 이 더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대수라고 하는 거야. 부울이라는 사람이 정리했기 때문에 부울대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이랬단 말이야. 이거 꺽쇠 또는 오화 뭐 A 오화 B A 꺽쇠 B 이러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한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이 꺽쇠 오화이면은 이 더하기야. 그래서 이거 산술식이 아니야. 논리식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논리식이니까 참고지도 놓는 거죠. 마찬가지야. 이 점은 and. 눕혀놓은 거. 이 꺽쇠 눕혀놓은 거. 이거 뭐뭐 이고라는 의미고 and죠. and. 뭐 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뭐 나는 남자이고 여자이다. 이거 뭐죠? 나는 남자이고 여자이다. 참여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 어떻게 남자이고 여자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뭐 참인데 이쪽 거짓이다. 그럼 and는 뭐예요? 둘 중에 참일 때만 참이잖아요. 그래서 and의 기호가 둘 중에 참일 때만 참이었었고 오화는 어때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었었죠. 이거나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다. 이거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이거는 우리가 국어에도 마찬가지야. 국어도. 나는 A이고 B라는 얘기는 A이고 B다 이러면은 A도 참여해야 되고 B도 참여해야 되는 거죠. A거나 B라는 얘기는 A든 B든 둘 중 하나만 참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나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돼. 이고의 의미는 둘 다 참인 거고. 이고 and잖아. and. 이고. 응? 그리고 이랬는데 나는 오늘도 뭐 컴퓨터 일반을 배우러 학원에 갔다 왔는데 그러면은 이게 나는 오늘도 컴퓨터 일반을 배우러 컴퓨터 일반 책을 가지고 간다 라고 했을 때 and가 되면은 내가 학원도 가고 그 다음에 책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학원을 가는데 책을 안 가져간다. 이러면 and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나는 학원을 가는데 그리고 책을 가지고 간다. 컴퓨터를 반 책을. 그럼 이거 and라는 건 뭐야? 둘 다 이것도 하고 학원도 가지만 책도 컴퓨터 반 책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화라면 다른 거죠. 나는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책을 가지고 뭐 한다 이러면 이 부분이 오화가 되면은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화의 의미는. 그러니까 오화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이걸 제일 어려워요. 이 부분에서. 이게 왜 더하기야? 더하기인데 왜 이거나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그 집합과 논리, 수학 정석에서 보면은 이게 꺽쇠의 의미 똑같은 거예요. 아마 이게 부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기호라든가 이런 게 이제는 번잡스러우니까 이 더하기 기호를 대신 쓴 거죠. 대신 써서 부울대수라고 쓴 거고. 엔드 마찬가지. 맨 처음에 이렇게 꺽쇠 써서 했을 거라고 엔드 하든가. 예, 그런데 이제는 이 기호, 곱하기 기호를 써가지고 쓴 건데 이건 실제 곱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이 이런 곱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뭐이고 엔드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이게 풀리는 거죠. 이런 게. 여기서 아까 했지만 A 더하기 A가 어떻게 A 더하기 A면 2A지 왜 A야? 그럼 아까 했지만 이거 봐봐요. 이게 true다. true and O와 true잖아요. 만약에 여기 true and 또 true and true true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호가 O와 M이고 그럼 뭐 true만 있나요? 펄스도 있지? 이게 펄스 O와 펄스 펄스고 펄스는 뭐예요? 펄스죠. 거짓이거나 거짓. 만약에 이게 true면 거짓이거나 참. 그러면은 오화는 참이 되는 거지. 이 오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니까. 오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얘들을 뭐라 불러? 얘들 B나 C를 뭐라 그래요? P연산자죠. P연산자. 연산을 당하니까 P연산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곱하기, 더하기, 여기 and, 오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연산자라고 불러요. 연산자. 그죠? 연산자, P연산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연산자와 P연산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뭔가 다운받아서 어플 쓰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연산자, P연산자로만 돼 있는 거라고. 연산자, P연산자.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연산자, P연산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산자는 뭐예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and, 오와. P연산자는 ABC 아니면은 ABC 4개까지 쓸 때 ABCD 쓰고 3개만 쓸 때는 XYZ를 써요. 기출문제 보면은. 이렇게만 쓰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 법칙을 이 불이라는 사람이 정리한 거예요. and, 누동법칙. 누동법칙 몰라도 돼. 이게 A고 이게 A라는 걸 알면 돼요. 이거 마찬가지. 이거 알았지? 오화야, 이거 오화. 0, 이봐, 0, 이봐. 둘 중 하나, 0이라 쳐봐, 0. 0, 이거나 0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네, 0 생긴 거. 두 번째 칸이라는 거. 보세요, 이거. 제가 변수의 의미는 A, B, C, D 아니면 X, Y, Z를 했었어. 여기서 연산자는 오하고 AND밖에 없다 했어, AND, 이거. AND. 그러면은 A가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A가 0이다. 0, 이거나 0이잖아요. 그죠? A가 0이라면, 이러잖아요. A 0이라면. 그럼 1일 수도 있잖아, 1, 5와 0. 참, 이거나 거짓. 그럼 뭐예요? 참이 되잖아. 봐봐. A가 0일 때 0 그대로 나왔고, A가 1이면 1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0은 A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부울대수 논리식 했을 때 제가 0과 1, 거짓, 그 다음에 참을 나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얘가 오화의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게 and의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변수의 의미가 XYZ를 갖든 ABCD를 갖든 0 아니면 1이라는 거. 넣어보면 되잖아, 넣어보면. 그럼 0이면은, 얘가 0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펄스를 생각하면 돼요, 펄스. 그럼 여기 0이면 펄스면은, 펄스 and 펄스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제 1이야. 1이 true라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니까 이게 부울이 지도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어차피 이걸 알아야 이제는 이진전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이제 논리회로를 깊게 안 들어가지만 회로들을 설계할 거 아니야, 그죠? 회로들 설계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정보원 사람들한테 이거 엔드고 오하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 모양새가 되게 번잡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 번잡스럽게 표현하기 전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번잡스러웠던 표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 이걸 이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0이라는 얘기는 펄스예요. 펄스, 엔드, 펄스는 펄스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true야. true, and, 펄스 나오잖아요. 왜? 엔드는 둘째 참이자 점이니까. 그럼 A가 0이 되든 1이 되든 간에 엔드는 둘 다 참일 때만, 양쪽에 피연산자가 참일 때만 참이니까 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암기해버리던가. 이 오화는 이 피연산자잖아. 두 개가 연산자고. 오화이면은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이되는 거니까 A가 거기서 바르는 거고. 응? 마찬가지로 여기가 A든 B든 엔드잖아, 엔드. 그럼 이게 만약에 엔드니까 엔드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 A가 0이면 0 나와요. 그죠? A가 0. 펄스 엔드 트루. 그럼 펄스 나오죠. 그러면은 이 엔드이면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 1일 때만 1 나오는 거잖아요. 0일 때 0 나오고 그대로 나오네. A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 배분법칙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고. 예? 이게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심지어 이거 암기하려고 들어요. 이거를.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확률 높은 것 뿐이지. 예. 그렇게 못 풀어요, 여러분들. 못 풀고, 시간이 되더라도, 이거 여러분들이, 요 A라는 건 변수고, A, B, C, D 나올 수 있고, X와 Z도 있는데, 얘가 더하기는 5화의 의미고, 5화는 둘 중에 하나 참일 때면 참이니까, 참 나오네. 이거 엔드의 의미인데, 엔드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 얘가 1이면 1 나오고, 0이면은 거짓이니까, 거짓 나오겠네. 그럼 A가 그대로 나오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한 문제 풀어보겠다고 암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 두 번째 많이 쓰는 거고요. 이 보관은 뭐 당연히 1이겠죠. 뭐 얘가 0이면 1이니까 보수. 이거 보수하겠네, 보수. 0이면 1, 1이면 0. 이렇게 됐죠. 흡수법칙. 흡수법칙은 공통분모 찾으면 돼, 공통분모. 공통분모 찾으면은, 이거 공통분모, 이렇게 보면은 A잖아, A. 그래서 이걸 끄는데 A, 똑같잖아요, 이거. 요거는. 이 A가,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끄집어내. 이거 끄집어내는 거 많아, 또. 그러니까 또 많이 쓰는 게 또 이거예요, 이거. 흡수법칙. 저 세 개. 배분법칙, 항등법칙, 이거. 흡수법칙. 이거 많이 쓴다고. 이 A를 보는 순간, 이거 A 곱하기 1이라는 거. A 곱하기 1이 A였잖아요. 이걸 끄집어내는 게 또 중요하거든, A 곱하기 1. 더하기 AB. 예? 그러면 A를 묶을 수 있잖아요, A를 묶을 수. 1 더하기 B. 이건 1 나오잖아요. 그러면 A 곱하기 1. 그래서 A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을 때 공통분모를 찾는데 A가 A 곱하기 1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 묶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것도 이걸 해보면 넘겨야 돼, 무조건. 뭔가 문제를 풀다가 안 되면 넘기세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얘들은. 뭔가가 간략하라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야, 그래, 수학은 가로가 먼저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하면. 응? 가로 무시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게 지금 부울대수식이에요. 넘기면은 AA. 그죠? 플러스 AB. 근데 AA는 뭐였어, AA는? 아까 무슨 뭐죠? AA는 A잖아, A. AA는 A죠? 그래서 첫 문제 보면 여기 곱하기를 점을 써준 것도 있고 안 써준 것도 많아요. 이 점이 있으나 마나. 점이 있으면 이거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도 되고 A 바 A 이런다고 그냥. 응? A 바 그냥 A. 그러면 중간 점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AND가 생략된 거예요. 서로 보수한 게니까 0. 자, 또 두 차이지만 이게 AND 2고고 양쪽이 참일 때만 참이라는 거. 얘는 5하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만 참이라는 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똑같죠, 뭐.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그죠? 흡수옳지. 드무르강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얘도. 네. 그러게 보면은 A 플러스 B 전체 바. 아까 바라고 했는데 바. 전체 바할 때 각각의 바를 빠졌는데 부가 더하기 곱하기. 마찬가지잖아요. 전체의 바. 그런데 각각의 바로 빠져나올 때 부가 밖에서 나오죠. 어차피 볼대 수식은 요 and 아니면 오화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예. 그러니까 전체 A, B의 전체 바, 곱이다. 오화로 빠져나오는 거, 오화로. 예, 전체 바인데 이게 뭐 오화다. 그럼 and로 가까이 바로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감 넣어보면 똑같이 나와. 예,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줬다 할게요.